그들은 어떤 세계 사방에서 어떤 존재 진리 사건에 어떻게 어떤 말로 응답하려고 시도했는지를 밝히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제 여러분들 텍스트 한번 보시죠. 이건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런 지금 번역에서 좀 문제가 된 번역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정은혜 선생이 이 번역한 거 번역 용어를 제가 좀 지적을 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정은혜 선생은 슈프레켄을 이제 발언으로 번역을 했어요. 사게는 말해주기로, 그 다음에 짜이게는 보여주기로. 그렇지만 알다시피 발언, 우리가 발언이라고 그럴 때 발언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말을 함, 의견을 말한 의견,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또 발언하다, 말하다를 발언하다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뜻이 왜곡돼요. 그 다음에 짜이겐에 대한 발음, 번역을 짜이겐을 드러내 보이다, 증명하다, 보여주다 등등의 의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은혜 선생은 이제 보여주기를 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한 걸 놓쳤다고 보는 거죠. 독일 말로 짜이거가 등장하는 것이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짜이게 핑거예요. 짜이게 핑거. 짜이게 핑거는 요 손가락이 짜이게 핑거예요. 요 두째 손가락. 두째 손가락으로 전부 뭘 가리키잖아요.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말은 이게 두째 손가락이 뭐예요? 우리말은 이건 집게 손가락이잖아요. 집게 손가락. 뭘 집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생활 세계에서 언어를 지칭하는 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짜이게가 드러내다, 증명하다, 보여주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짜이게, 가르쳐주다, 가리키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짜이게를 현시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 본래의 의미하고 멀어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하이센을 초청하다라고 번역하고 초청하는 자로 번역하고 게아이스를 분부라고 번역했어요. 이거는 이제 독일어가 가지고 있는 일상어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독일어가 하이센을 이라고 했을 때 여기 하이센은 이름, 명명함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운터뎀 게아이스, 나크뎀 게아이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명령 아래, 명령에 따라라고 이 번역을 쓰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명명하다, 명하다, 명령이라고 하는 말이 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으로서의 이름, 명명함이 사물을 인간의 가까이로 불러내는 초대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안지할텐을 정은혜 선생은 자기 억제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안지할텐은 자신 속에 머물러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자신 속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절대 자기를 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텐을 가지고 하이데거가 말놀이 하는 거는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할텐, 우말텐, 페어할텐, 베할텐, 쭈릭할텐, 우말트, 게할트, 페어헬트니스, 페어헬트니스 등등. 이게 독일어 가지고 말놀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독일어 하이데거의 후기 철학을 번역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어의 일상 언어를 모르고서는 번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독일어를 가지고 말놀이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독일에서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살면서 처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학부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학부생들하고 같이 처음 학부 공부는 빤하잖아요. 뭐 어떤 과목이 정해지면 같이 세미나 친구들이 모여서 텍스트 같이 읽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너는 요거 준비하고 너는 요거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부 과정을 다니면서 사실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 다양한 개념에 대한 일상어적인 표현들을 같이 배워서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 공부하다가 외국 나간 사람들 대부분 어떠냐?
정은혜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에서 박사과정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유학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는 논문만 쓰는 거죠. 독일에서는 아예 세미나니 뭐니 이런 거 안 하고 논문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5년 걸리죠. 마찬가지예요. 지 밑에서 석사한 제자도 마인츠에 가서 박사 과정 하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10년 걸려서 박사 과정만 하는데 10년 걸려가지고 학위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박사 과정만 들어가면은 박사 과정에서는 뻔해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 좀 만나서 지도받고 그다음에 책 읽고 그러고 종료하고 뭐 이러는 거, 세미나 참석하고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학생들하고 그냥 낱낱이 부딪히면서 일상 언어적으로 철학을 토론하고 뭐 이러는 시간들을 거의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대부분의 철학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거예요. 학부도 다닌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대개 박사만 해요. 왜냐하면은 알다시피 학부 석사를 하려면은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이 세미나가 어떤 식이냐면은 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래요. 한 학기 끝나면은 그 다음 학기 할 세미나를 적어줘요.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고 참고 문헌까지 적어서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세미나를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가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교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발표자를 정하는 거예요. 발표자를. 거기서 발표할 사람을. 그래서 그 발표자를 정해가지고 그 발표자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자기가 발표한 거를 연구 논문으로 써서 내면은 발표한 거, 그 다음에 매 시간에 있었던 거를 프로토콜로 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연구, 발표, 프로토콜, 연구 논문. 이 셋을 합쳐가지고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간 사람들이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생각을 해봐요. 가서 이제 독일어 갓 배워가지고 들어가서 무슨 수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가서 발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강의 듣고 세미나 가서 그냥 참석만 하면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리 10년을 있어도 절대 세미나 샤인을 따지 않으면 학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하려면 세미나 샤인, 석사학위 하려면 세미나 샤인 4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세미나 샤인 4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강의는 중요치도 않아요. 강의는 출석도 안 불러요. 강의도 등록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세미나 샤인이에요. 이 세미나 샤인이 없으면은 논문 쓸 자격이 안 돼요. 논문 시험 볼 자격이. 그런데 그거를 못하니까 계속 미루고 그러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제 제자도 한 5년 지난 뒤에 이제 독일말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하나씩 발표해가지고서는 이제 박사 가능한 세미나 샤인을 하고 학위 논문을 하고 그다음에 기록해서 지금 어쨌든 그 학생은 뭐 저한테도 독일어 많이 배우고 그러고선 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지금은 경북대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독일에서 살면서 우선 많은 학생들 대했지만 그 학생들이 한국서 예를 들어서 철학을 석사 공부해가지고 온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왜곡된 개념 해석에 빠져 있어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거는 뭐라고 하는 한국서 배운 철학 개념이 그냥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입식으로 이 단어는 이 개념, 이 단어는 이 개념. 그냥 철학함이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애초에 한국에서 철학을 안 배우고 거기서 철학을 처음 배웠기 때문에 독일어로 배우면서 독일어로 사색하는 거였죠. 독일어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국 와서 제일 먼저 어려웠던 건 그거예요. 이 독일어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번 강의 시간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왔어요. 이게 독일식 스타일이에요. 독일에서는 강의가 뭐예요? Vorlesung이에요. Vorlesung은 앞에서 읽는 거예요. Vorlesen. 그래서 하이데거가 그 100권의 강의록이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매번 강의를 그런 식으로 텍스트화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강의 듣는 사람들은 그냥 속기사처럼 전부들 적느냐고 바빴어요.
그래서 그 섞여온 것들을 나중에 모아서 하게 그 전집 낼 적에 그 사람 중에 아주 잘 한 사람 그 사람이 맡아서 그걸 해석을 했을 정도죠. 그래 어쨌든 그렇게 저는 처음에 와서는 이 강의를 하는데 우리말로 뭔지를 몰라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만 대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대입식으로 어떤 건 어떤 거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게 일상언어로 뭔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존재와 시간을 딴 사람이 번역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우리말에 맞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존재와 시간을 번역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근데 후기는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언어로의 도상에서 이것은 저는 몇 개 제가 번역을 해놨지만 다를 번역할 수가 없어가지고서는 더군다나 시는 더군다나 또 이거는 아까 시 제가 트라크의 시 번역했지만 저거는 시가 아니죠. 제가 번역한 거는 그냥 또 일종의 철학적인 글쓰기죠. 그러니까 시를 번역하려면 또 시적 운율이 써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했죠. 그래서 아쉬운 거는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이제 신상희 선생인데 신상희 선생은 건국대학교 철학과를 나와서 철학과 나오고 마자 바로 프라이부르크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이데거의 제자인 폰 헤르만 밑으로 가요. 그래서 폰 헤르만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석사 없이 계속 석박사 과정, 통합 과정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도 10년 정도를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폰 헤르만은 그냥 텍스트를 철저하게 읽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폰 헤르만의 하이데거 책 해석은 저건 또 다른 하이데거 읽기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런 거 별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도 자기 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사람은 제자 중에 탁월한 제자로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 거를 이 창의적으로 해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특출한 제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예요? 가다모가 그런 거예요. 가다모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배운 것이 진리와 방법이라는 책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데거 제자들은 아주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전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까 그냥 칼 오토 아펠도 하이데거 제자고 그 다음에 제가 배웠던 스승님 칼 라노도 하이데거 제자고 그 다음에 요한네스 바프티스트 로츠 그 사람도 하이데거 제자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그런 식으로 여러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철학을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의 새로운 시온을 만들기를 그런 식으로 봐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철저한 텍스트 읽기의 달인인 그 폰 헤어민 밑에서 이 사람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아주 대단한 수준에 대해서 사실은 귀국했어요.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하이데거를 전공한 최초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외대에서 하이데거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는 하이데거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서 같이 강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상희 선생을 인사를 받고 그 사람 학위 논문도 이제 선물로 하나 받고 그렇게 인연이 돼서 그 다음에 신상희 선생한테도 외대에 강의도 주고 하이데거 학회도 같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지냈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신상희 선생이 목숨을 끊었죠. 이 사람만큼 독일어 잘하고 이 사람만큼 문학적인 소질이 있고 이 사람만큼 하이데거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은 없는데 목숨을 끊었어요. 왜냐? 한국의 대학사회의 그 편협된 생각들이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어요. 한국의 대학이 계층화되어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은 건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건대 출신이라면은 한국에서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독일에서 유명한 사람 밑에서 학위를 해가지고 왔지만 그 학부의 레벨을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대에서도 이 서울대 출신 교수들이 쫙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인데도 건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서울대 출신 사람들을 교수로 쓰려고 그러지 이 자기 대학 출신인 이 건대 출신은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외대에 강의를 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주다가 그다음에 뭐 저도 이제 말년이 다 가까우고 그래서 외대 출신들도 이제 줄줄이 학예해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학과장이 바뀌어서 학과장이 저한테 그런 에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외대 졸업생들이 많아서 신상현 선생한테 강의 주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 선생님이 학과장이니까 선생님께서 연락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외대에도 강의가 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이 없어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죽은 지 며칠 지난 뒤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 우리 지식사회의 비극입니다. 저도 알지만 그 양반이 후라이부르크 대학에 있었을 때에 후라이부르크 대학에 소위 말하는 서울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했죠. 거기서 그 사람들은 신상희 선생님 발밑에도 안 갔어요. 발표니 뭐니 이런 데 다. 그러면도 그 사람 대놓고 그 사람이 그랬어요. 한국 들어가 봐라. 역시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은 승승장구해서 지금 서울대 교수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실력은 저리 가라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저는 싸운 거예요. 저는 취미도 책 읽는 거고 또 취미도 공부예요. 그래서 오로지 저는 공부가 모든 거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철학계에서 저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행스러운 게 제가 하이데거를 처음으로 학위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학위 논문을 낼 때쯤에서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세 군데에서 저한테 교수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외대를 택해서 왔고 외대에서 30년 봉직하면서 거기서 교수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행복한 사람인데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페이북으로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거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학 강사들, 학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강경은 쌤처럼 그러면서 그런 거를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냥 완전히 보이지 않는 이제 대학에 의한 이 순서 잡기 거기에 의해서 딱 틀 지어진 소위 말하는 근친상간 뭐 이런 것도 이런 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바뀌면은 사실은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학 이제 쓸어내야 할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이제 대학 없어져야 돼요. 이제 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그건 교수들이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교수들이 전부 지금 요즘 뭐 자기 친척들 직업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근친상간에서 제일 먼저 교수들이에요. 교수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네 출신 학교 사람들 다시 심어 놓으려고 그러고 그런 일이 결국은 가장 엘리트한 집단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건 줄줄이 밑으로 내려온 거죠. 이게 우리의 이제 비극입니다. 예, 지금 이 책까지 와서 제가 예, 생각이 난 겁니다. 예, 그 다음. 예, 우리의 세계 사방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개심사인가요? 지금 저는 요즘 이름이 자꾸, 개심사라고 있죠? 네. 예, 개심사의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이 이렇게 돌 두 개를 있는데, 여기 세심동이라고, 세심동. 그러니까 마음을 싣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주문을 저런 식으로 표현했고, 이거는 이제 바램들이죠. 그러니까 소원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여기에 우리의 세계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하늘, 땅, 인간, 신적인 거.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그거를 제대로 보면은 한국적인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불교,
그거는 우린 인도의 불교하고도 다르고 중국의 불교하고도 다르고 일본의 불교하고도 달라요. 우리의 선불교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유학 생활하면서 제일 섭섭했던 건 선불교하면은 의뢰 일본인 거예요. 일본 어떤 사람이 그 선불교라는 책을 쓰는 바람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숭산 스님 같은 분은 살아계실 때 4대 생불로 통하던 분이에요. 정작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은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어때요? 숭산 스님도 이 불교 교단에서는 아웃사이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자체 내에서 자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서 뭐 인정받고 그러는 사람은 자기 내에서 안에서 잘라버려요. 지금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거로 다 썩었잖아요. 학계 썩고, 교계 썩고, 군대 썩고, 공직계 썩고, 이게 다 썩었으니 뭐 희망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비극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현정 선생님의 시,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뭐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 사이.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사이 존재. 인간을 좀 사이 존재라고. 한국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의 인간관이 사이 존재다. 그건 서양하고 다르게 이제 인간을 규정했을 때 서양은 이성적 덜뭉, 말할 줄 아는 생명체라고 했지만 우리는 사이를 더 중요시했다라고. 예, 이 점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고맙습니다.